오늘 아니 이거 해야지.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우유TV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유방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맞닥치는 선택이 부분 절제술을 할 거냐, 유방 전 절제술을 하고 재건 수술을 할 거냐, 그런 거 한번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유태경 선생님은 그러면 외과 선생님이니까 그쵸. 내가 먼저 좀 설명해 볼까요? 이제 유방 수술을 하는데 딱 두 종류로 나뉜다고 보면 돼요. 부분 절제가 있고 전절제가 있는 거죠. 전절제는 말 그대로 유방을 다 떼는 것인 거고, 부분 절제는 암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또 도려내는 방법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전절제라 하면은 이게 완전 평평해지는 거거든요. 남자보다도 더 평평해진다고 보면 되는데, 미용적으로 안 예쁘니까 동시에 재건수를 하는 이제 유방을 새로 만드는, 그러니까 안을 다시 채워놓는 뭐 그런 거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부분 절제, 그냥 전절제, 아니면 전절제랑 동시 재건술, 이렇게 세 가지의 선택사항이 생기는 거죠. 근데 왜 부분 절제는 복원이 없어요? 부분 절제도 복원하기도 하죠. 선생님 하시나요? 저는 하진 않아요, 사실. 선생님은요?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요. 저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또 외과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부분 절제라는 말 안에 부분 절제라는 게 많이 뗄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을 뗄 수도 있고 적은 부분을 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 절제를 했는데 좀 작은 부분을 절제하고 그냥 그것만 꼬매면 사실 재건 안 해도 되는데, 많은 부분을 떼는 부분 절제술의 경우에는 재건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에는 있죠. 아, 맞아요. 보험이죠, 보험. 이제 그게 부분 절제술이 조금 많이 떼졌다. 전절제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재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부분 절제가 우리가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환자들이 재건이 보험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재건 수술이 보험이 안 되죠. 네. 부분 절제술 후에 실행하는 재건 수술이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환자가 이제 본인이 건강보험 적용이 없이 다 보험해야 되니까 상당히 비싸게 되는 거죠. 그럼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부분 절제술을 했는데 반 이상 뗐어요. 그럼 좀 더 떼서 전절제술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되죠. 근데 부분 절제를 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넓게 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흉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럼 그 자리에서 전절제를 하고 동시 재건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갑자기 명쌤한테 선생님 저 지금 전절제 해야 되는데 동시 재건 하러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환자한테도 미리 얘기가 안 됐고, 그쵸. 환자랑도 얘기 안 된 것도 성형외과랑도 문제고. 얘기가 안 됐고, 그리고 성형외과랑 얘기가 됐어도 이게 동시 재건이라는 게 사실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걸 다 준비하고 들어가기에는 일이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부분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여기보다 좀 더 넓으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싶은 환자들한테는 미리 설명을 해요. 이제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꼭 부분 절제가 좋으냐, 이제 사실은 부분 절제가 왜 좋은지, 전절제보다 과연 나은 건지, 이런 거를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제가 환자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요. 전절제를 하고 재건을 하는 과정은 우리가 가슴 오렌지에 비유를 하면, 오렌지 껍질을 다 남겨놓고 오렌지 알맹이를 쏙 뺐어요. 그럼 그 안에 다시 똑 채워넣으면 가슴 모양이 그대로 있는데, 부분 절제한다고 오렌지를 이렇게 톡톡 썰었어. 그런데 부분 절제했으니까 방사선 치료는 무조건 들어가요. 100%. 그럼 거기다 불도 한번 쫙 방사선 치료를 쬐어. 그럼 그게 과연 가슴 모양이 잘 유지될 것인가? 모양만 봤을 때는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전절제가 과연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사실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든 부분 절제로 가고 싶어하는 게 환자들의 심리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외래 보면. 왜냐면 수술이 짧잖아요. 부분 절제만 하면 한 1시간 반, 길어야 2시간인 건데, 성형외과랑 같이 이렇게 동시 재건을 하면은 수술 시간이 최소 서너 시간, 방법에 따라서 뭐 6, 7시간 길어지니까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죠.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분 절제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 양쪽 가슴이 짝짝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전절제 수술을 하고 재건을 하면 짝짝이가 되더라도 그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전절제를 하고 복원을 하는 게 성형외과 의사가 이제 수술을 잘 했다면 좋을 근데 수 있을 것 정말 같아요. 짝짝이가 진짜 안 되나요? 이게 짝짝이가 되는데 짝짝이가 되죠. 짝짝이가 그러니까. 되는데 아니, 되는 경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 네. 근데 부분 절제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 100% 짝짝이가 되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약간 짝짝이 돼도 그렇게 티 안 나는 경우도 좀 선생님이 있어요. 수술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방사선 치료를 피할 수 있으면 전절제를 아. 가는 것도 꼭
나쁘지 않다. 방사선 치료를 왜 피해야 되죠? 모양 때문에 방사선 치료는 하고 나면 모양이 많이 나빠진다. 많이 나빠지니까. 네. 부분절제가 그냥 그렇게 크게 안 됐으면은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모양이 그렇게 나빠지나요? 선생님 안 말이 나빠진다. 안 나빠진다. 동의하는데 자 이거는 또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조그만 걸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영어로는 셀비지 마스텍토미라고 그러죠. 부분절제를 했는데 방사선 치료까지 쳤어요. 방사선 치료까지 했는데 재발을 했어. 거기서 혹시나.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산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때문에 이미 얘네가 이제 상당히 이제 상태가 안 좋죠.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상처도 잘 안 났고 건드리면 상태가 안 좋은데 거기에다 뭔가 보형물을 집어넣거나 재건을 했을 때 쉽지 않아요. 모양도 잘 안 나오고 상처가 벌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한쌤이 보는 환자들은 그런 환자들만 보는데 저희는 재발을 안 하는 환자를 훨씬 더 많이 봐요. 그게 이제 보는 관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우리 병원이 재발을 많이 하는 것 같잖아.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부분절제 환자를 안 보니까. 그치.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부분절제 환자를 안 보고 우리는 재발하고 온 사람만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는 부분절제하고 모양도 나쁘지 않고 재발도 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고 또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그 나쁜 걸 다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그럼 싹 다 해야죠. 근데 그럼 그 외과 교수님이 확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애매한 경우. 네, 애매한 경우에는 이제 환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 근데 왜 갑자기 반말로 하세요? 지금 나 방금 존댓말했어 지금.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라 그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재건하는 나이 기준 어떻게 보세요? 나이의 기준? 네. 저는 70 초반도 해봤어요. 선생님은 70살. 그런데 아주 좋아하셨어요, 솔직히. 부끄러워서 하면서 오십니다. 내가 이런 나이인데 재건까지 해야 돼? 라고 오시는데 저는 70도 요즘은 똑같은 여자라고 보고요. 그쵸. 네. 70은 할머니 아닙니다, 지금 그죠? 맞아요. 네. 70은 할머니는 아니죠. 그런 분들은 재건을 하기에는 위험도가 너무 높고 유두도 어떻게든 살려주고 유두 이거 함몰 되고 좀 못생겨져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유방이 이렇게 있으면 윗면 위쪽 아래쪽 안쪽 바깥쪽 이렇게 있잖아요. 가운데도 있고 유두 주변 그 위치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가 들어갔을 때 좀 모양의 변화가 심하거나 달리 고려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유방 모양이 달라진다고 처음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처음 들을 수 있죠? 아니 달라져요. 무조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예, 달라져요. 그럼 제가 이 와중에 제 자랑을 하나 하면 제가 갑자기 자랑을 해요. 제가 논문을 쓴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제 논문이나 이제 그런 거를 찾아보면 왜 제가 그러냐면 이제 이것도 이제 논문 보고 이제 호보건 한 대다가 방사선을 쬐을 때 평균적으로 11% 정도가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모양이 방사선을 안 한 거에 비해서 방사선을 한 거가 모양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복부 재건을 할 때 방사선 치료가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은 저는 한 10% 정도 좀 크게 만들어요. 저 논문을 본 건 아닌데 10% 정도 크게 만들어요. 이게 선수들끼리는 통하는 게 역시 있어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선수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걸 또 데이터로 내놓는 명쌤도 대단한 거죠. 명쌤 대단하십니다. 안 읽어봤는데 미안해요. 꼭 읽어볼게요. 근데 좀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부분절제를 하면요, 뗀데 물이 차잖아요. 장액종. 네, 장액종이 좀 물이 좀 차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약간 부어 보이거든요. 처음에 수술한 부위가 오히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방사선 치료까지 하면은 그러면서 조금 덜 쪼그라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 장액종이 있는데 방사선을 하면 덜 쪼그라진다고요? 근데 이제 물론 장액종이 너무 많으면은 물이 너무 많이 차면 그게 아예 딱딱한 덩어리처럼 돼서 안 좋기는 한데 약간 적절하게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좀 우리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유방외과 선생님들이랑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장액종을 유방외과 선생님들은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데요. 우린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양을 장액종이 있으면 모양이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모양이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장액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형외과 입장에서 장액종은 되게 성형외과의 적 중에 하나거든요. 장액종이 있는 것 자체가 고인물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고인물이니까 감염도 더 고인물이 증가하고 썩는다. 균이 자랄 수 있는 그리고 장액종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직의 회복이 느려요. 그 조직의 회복이 느려져요. 장액종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근데 되게 안 좋아요. 그렇게 조직이 회복이 늦어지니까 이제